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다듬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을 절대로 그의 세력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단 추호에 남김없이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되갚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에 승리하는 길,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 그리고 준법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기서 앞서 나가거나 흥분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극좌파들의 파괴 행동을, 우리들의 행동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 세력들입니다. 이재명 세력에 순간적으로 놀아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 저항권이라는 그 정의는 아주 숭고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 위조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는 것, 그 주권 재민이라는 게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하게 단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차기 대선에 훌륭한 대선 주자를 단일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종북좌파들, 이 쓰레기 같은 종북좌파들, 나라를 망치는 이자들의 파괴를 이자들의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알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입니다. 소위 계몽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재판관들, 이 엉터리 재판관, 이 붉은 재판관 문영배는 법이 공정하다든가 또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결의 제일 중심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재판의 정당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거 두 개를 완전히 편향되게 자기 마음대로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심판 과정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붉은 문영배를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 시대 그에게 되갚을 수 있는 복수의 심정은 많지만 그에게 되갚을 방법이 민주사회에는 없습니다. 자유민주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선 준비를 해서 반드시 이 대선을 지난 8년 전에 대선을 실패한 홍준표가 있었습니다. 홍준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자가 안철수가 표를 깼고 그다음 누가 깼느냐? 유승민이가 표를 깼습니다. 다시 유승민과 안철수의 표를 깨서 단결을 해치는,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형태,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최종 목표입니다.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만난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건지고자 했던 극좌파들의 이 준동, 곧 나라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위급하게 느낀 대통령께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계몽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30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지 이재명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좌파들이고 그들은 친중파들이고 친북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로 기본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한다고 그래서 밖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함정을 파놓은 폭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항권을 아주 주먹을 쥐고 함성으로 여론으로 법으로 극복해 나가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광화문에 많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국민 저항권을 확인시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밑바닥을 깔아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체제전쟁이 2달 뒤에 바로 대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대선을 상기시키겠습니다. 8년 전에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지금 이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노리는 이 함정 속에 그 재판장하는 소위 문영배라는 자는 바로 우리법연구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우리법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붉은색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색 우리법 문영배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문영배가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재판의 공정한 절차입니다. 공정한 절차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소위 대법원에 가면은 이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이란 건 균형입니다. 공정하라. 이렇게 되면 공정하지 않고 딱 공정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공정이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문영배는 모조리 다 깨버렸습니다. 공정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도 없었고 정치적 중립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패거리에 불과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절친이죠.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SNS에 만화님 잘 계시지 하고 하고 인사까지 나눌 정도.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잘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했다는 그자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10몇 년 전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그리고 이 이재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정성호 의원 이 정성호하고 서희서 노동법 학회에 노동법 공부하러 서희 다녔다는 그런 자기들이 발설했어요. 그건 정성호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친의 그 감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누르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 패자들이 우리는 재판에 졌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무게가 다른 바로 극좌파 우리법 연구에 매도되고 된 그런 자들이 거기 2~3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이 3명 있지 않습니까? 8명 중에서 3명이면 절대 다수 사상적으로 그렇게 붉은색의 무리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기획적이고 그리고 수명 재판관을 누가 했습니까? 수명 총무 역할을 한 자가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방향 소위 말해서 그리고 수사를 하면은 공정수사가 해야 되는데 내란몰이 수사를 한 이런 수사기관 소위 박세현의 수사 특수본의 검찰 특수본 그 특수본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특수본을 누가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 배우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검찰총장 아닙니다. 누굴까요? 네, 절차적인 흠결이 제기됐으나 교묘한 말장난으로 애초에 정해놓은 대로 8대 0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속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순수하게 법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준법이라는 것이 테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법을 기본 틀로 해서 판결을 하고 판단하고 정세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큰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교묘한 이들의 이 문영배 말장난으로 애초에 정해놓은 대로 8대 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엉터리 재판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심입니다.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옛날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힘,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절제하고 그리고 2달 후를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바로 저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 정말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